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내년도 업종 전망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운송주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최고은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서 이 시간 타이틀로도 주신 또 견해를 반영해서 내년 영업이익 오른다라는 부분을 반영을 했는데 내년은 운송주가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보시는지 영업이익이 오를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실 내년도 실적에 대해서도 운송업종이 아무래도 이제 매크로 영역이다 보니까 좀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올해가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기저효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항공기 사고부터 시작해서 뭐 무역 이런 분쟁과 같이 대내외적인 매크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 가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좀 악조건들이 완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올해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도 뜯어보면은 우리나라 운송업체들, 특히 상위업체들 중심으로 실적이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개선세가 내년에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좀 기대를 하면서 운송주들 지켜볼 텐데 운송주 하면은 육상, 해상 그리고 항공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각각의 주가는 좀 요즘에 차별화가 되고 있잖아요. 항공주가 상대적으로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각각의 실적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내년에도 사실 올해와 비슷한 순서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해운, 육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공 순서로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운은 큰 틀에서 보면은 컨테이너 해운 시장은 내년이 오히려 올해보다 더 부진하겠지만 사실 H&M을 제외한 우리나라 또 국적선사들은 LNG나 PCC와 같은 스페셜티 사업에서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려와 다르게 영업이익들이 대체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이런 이익 개선세는 내년에도 더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반대로 항공 같은 경우에 올해보다는 적자폭이 줄어들면서 회복이 되겠지만 리오프닝 당시와 같은 빠른 속도의 턴어라운드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접근을 추천드립니다. 네, 각각 또 다른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리포트를 보니까 운송 산업 내에 양극화, 내재화 그리고 정치화 트렌드가 상위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먼저 어디에 있는지 양극화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양극화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지금 예시가 앞서 설명드린 이제 항공시장의 불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여행 수요라는 게 좋을 때는 사실 리오프닝 때처럼 좋을 때는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들이 더 이익 레버리지가 크게 나올 정도로 항공사들 전반적으로 모두 공유하는 수요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불황이 돌아서게 되니까 여행 수요가 결국에는 비즈니스 상용 수요 또는 프리미엄 여객 수요 위주로만 지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수요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대한항공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항공시장에서 지금 양극화가 가장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올해 수익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좋지 않았던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LCC 업체들은 더 심한 건가요? 좀 비교를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올해 대한항공만 놓고 보면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네. 그래서 영업이익이 연간으로 작년보다 4천억 원 가량 감소할 전망인데 지금 LCC들 나머지 LCC들 합계로는 1조 원 이상이 지금 증발할 것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 4천억 정도 감익 당연히 아쉽고 조금 더 잘했으면 싶은 실적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 감익은 재무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LCC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부 항공사들은 그 팬데믹 당시에 사실 피해를 후유증을 아직 극복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재무적으로 LCC들이 더 큰 위험에 지금 놓이게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투자 판단에서 사실 당장의 영업이익 1,000억, 2,000억 보다는 아시아나 통합 이후에 어떻게 이런 독과점 경쟁력을 계속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지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상황이었었는데 이렇게 경쟁 LCC들이 외연 확장에 더 이상 욕심내기 어려워진 불황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독과점력은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더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LCC 같은 경우에도 통합해서 또 출범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통합이 어떤 회사들이 통합이 되는 것인지 이에 따라서 효과는 어떨 것으로 기대가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지금 통합 LCC라고 일컫는 거는 결국에는 한진그룹 아래서 진에어, 에어부산, 그리고 에어 서울 이렇게 3사가 통합이 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LCC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또 1위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 LCC 통합 LCC도 대한항공의 연결 자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한진그룹, 대한항공의 경쟁력은 계속해서 커지게 되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 결국 뭐 2, 3년 더 길게 놓고 보면은 나머지 빈자리들 이런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제 살아남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은 재무적인 리스크들을 경감하는 데 더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양극화에 대해서 특히나 항공주를 중심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가 지금 내재화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재화에 힘을 쏟는 이유가 공급망 불확실성을 지금 경험한 운송기업들이 캐펙스 투자를 늘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확실히 2020년대 팬데믹이라든지 물류 대란을 겪으면서 물류 시장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 의미에서 이제 공급망 안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예전처럼 선박이라든지 물류 터미널 이런 인프라를 빌려서 영업하는 거는 서비스 안정성 측면에서도 좀 취약한 약점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운임이 이렇게 요동치는 것과 같이 이런 빌려올 때 결국에는 가격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류 업체들이 이제는 인프라 내지와 투자를 확대해야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퀄리티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주주 환원 여력도 관련해서 또 쓰셨던데 이것과의 상관관계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결국에는 돈을 이제 남는 유효현금을 쓰게 되는 문제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캐펙스 부담이 커질수록 시장에서 기대하는 또 주주 환원 매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재무적으로 더 상위 업체들 위주로 선별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배당보다 더 매력적인 신규 투자 이런 프로젝트를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또는 늘어난 캐펙스 부담 이상으로 재무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여전히 배당을 늘려줄 수 있을지 이런 종목들을 선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결국에는 상위 업체들이 사업 포트폴리오도 훨씬 더 다각화되어 있고 이제 안정적인 시장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금 창출 능력 역시 보통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 더 부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또 양극화가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네요. 지금 또 신규 투자와 주주 환원의 균형이 잘 맞는 기업들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대 글로비스를 그런 기업으로 꼽으셨네요. 네,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운송 내에서는 이제는 상위 업체 대표주가 되었는데요. 네.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프리캐시 플로우가 연간으로 1.5조 이상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캐펙스 부담하고 나서도 여전히 이제 배당의 1조, 뭐 극단적으로 보면 1조 이상도 사실 쓸 수 있을 정도로 재무가 가장 안정적인 상황이고요. 주주 환원 어떻게 보면 의지 역시도 지금 운송 업체 중에서는 가장 분명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과 조금 더 깔끔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사실 이제 최근에 오늘은 좀 주가가 안 좋기는 한데 최근에는 현대차 그룹과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로봇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될 정도로 앞으로 미래 신사업에 또 투자할 영역도 많기 때문에 캐펙스가 늘어나는 거는 또 늘어나는 대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재평가 요인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네, 현대 글로비스를 이런 면에서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부터는 또 배당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 번째 키워드가 정치화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정책에 대한 기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영역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큰 그림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이런 공급망 안보가 굉장히 중요해지다 보니까 물류 산업이라는 게 각 국가에서 차지하는 이런 위상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각국 정부들이 해운 또는 항공 이런 물류 시장에 조금씩 더 개입 또는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산업은행을 주체로 한진칼이라든지 H&M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욱더 이런 정책적인 지원들, 방안들이 더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운송 업종 같은 경우에 사실 좀 증시에서는 좀 소외받기 쉬운 전통 네. 산업 영역이기는 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운송업체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좀 투자자들의 새로운 관심을 끌어당기기 좀 아쉬운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 부분들이 이제 정부가 나서서 앞으로 물류시장 지원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화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더 관심을 끌어들이면서 수급 역시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물류 안보라든지 정책 지원도 이 하단까지는 이 온기가 확산되지 않고 역시나 양극화되면서 상단에 있는 업체들에게 수혜가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이런 지원이라든지 개입을 강화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무조건적으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운송 또는 물류 업체들의 좀 정무 감각도 중요해졌다라는 판단이고요. 보통 이런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일방향적으로 업체들이 수혜만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국제까지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또는 우리나라 물류 시장에 얼마만큼 서비스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여줘야 할 텐데요.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앞서 설명드린 현대글로비스, 대한항공, 그다음에 CJ 대한통운, 이런 상회 업체들일수록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화 트렌드에 대한 수혜 역시 상회 업체들 위주로 선별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네, 최근에 또 해운주가 또 BDI 지수가 좀 올랐다라는 소식에 말미암아서 좀 올라왔었잖아요. 해운주 가운데서는 정책과 관련돼서는 어떤 점을 보시는지, 이게 어떻게 또 연결이 되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어떻게 보면 벌크 해운이 사실 국가 기관 산업 느낌으로 봤을 네. 때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에너지 수송 자립화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내년도에 부상할 전망입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들,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면에서는 중요한 에너지 자원 같은 경우에는 국적 선사가 좀 의무적으로 수송하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법제화들이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뭐 철광석이나 석탄 이런 쪽과는 다르게 LNG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선사들이 담당하는 비중이 70% 수준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굉장히 에너지 이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수부가 조금 나서서 지금 이런 LNG 역시도 70% 이상 국적 선사들에게 의무 적시하는 방안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런 법안들이 구체화된다라고 하면은 LNG 국적 선사로서 지금 가장 업사이드가 큰 페노션과 대한해운이 또 숨겨진 수혜주로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아무래도 미국발 관세의 영향으로 물동량이 확실히 줄어든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올해 수요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평양 쪽으로 미주로 가게 되는 컨테이너 시황 자체는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근데 내년도를 말씀드리면서 사실 H&M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해운 쪽에서는 대표적인 1인데도 조금 언급을 좀 줄여서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컨테이너의 해운 시장은 내년이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태평양 쪽은 안 좋기는 했는데 사실 전체로 보면 유럽과 그리고 이머징 향 수요가 오히려 기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방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CB가 이렇게 많이 빠진 것은 수요 이전에 이미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 지금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 내후년에도 컨테이너 선봉량은 계속해서 수요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해운 시장에 대해서는 H&M이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정부와 연관성이 높기도 하지만 사실 보수적인 접근이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H&M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각 이슈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사실 매각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H&M 인수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사실 좀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내년도에 어쨌든 내부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돌려서 답변을 드리면은 앞서 설명드린 정치화 트렌드와 맞물려서 지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해수부 주도로 H&M 부산 이전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공개적으로 H&M이 단순히 시장 경제 논리로만 볼 게 아니라 국가 기관 산업을 책임지는 우리나라 최대 선사로서 사실 정부에 기여하는 이런 역할도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산업은행 쪽에서도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매각을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가장 비싸게 파는
투자한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나라 해운 산업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건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현재 지금 관심이 있는 기업군들과 협상을 이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운송주 가운데서는 그렇다면 탑픽 종목으로 현대 글로비스를 소개를 해주시는 것인지 운송주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전략과 함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사실 현대 글로비스가 내년 꾸준히 볼 수 있는 지금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기서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계속 현대 글로비스만 말씀드리고 있기는 한데 그만큼 좀 내년도에 가장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우량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운송 쪽에서는 단기 모멘텀으로도 좀 접근할 만한 기회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현대 글로비스 위주로 가시되 상반기에는 CJ 대한통운 패노션 그리고 하반기 여름을 기점으로 대한항공과 같은 이제 항공시장 쪽까지 같이 관심 넓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내년에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운송주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최고은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